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깊어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 수급에 의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제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했는데 오늘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금액으로 놓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수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작은 프로그램 매도에도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관들까지 매도에 동참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이 완전히 좀 꼬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락하고, 또 내일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성을 이제 모르겠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잡주들이라고 하는 개별 종목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예, 상당히 질이 나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예, 이거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금요일 날 9시 반에 발표되거든요.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되겠죠.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외국인들도 집중적으로 뭐 매도하거나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히 장중에 변동성이 클 거예요. 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어요. 0.04 정도니까 큰 데미지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마감됐거든요. 예. 엔화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지금 뭐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코스닥만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 기준으로 따지면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엄청나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또 반등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개인 비중이 80에서 90%요 사이 정도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 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투심이라고 할게요. 근데 요거를 왜 투심이 중요하냐면, 개인들은 신용을 많이 써요. 신용. 예,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기존 주식 돈에다가 신용,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요 신용 금액이 최근 들어서 요때 8월 달부터 약 2조 원에서 길게는 한 4조 원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길게 보면은 약 4조 원, 최근에만 이달만 2조 원의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뭐 주식이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다시 한번 뭐 재도전 해가지고 사겠지만, 데미지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조그만 매도에도 받아주질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제약바이오 좀 반등 좀 나오나 싶더니 결국에는 좀 전체적으로 또 데미지 맞고 끝났고, 2차 전지 어제 좀 반등 나와서 일부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연락 이제 하염없이 또 빠졌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예, 외국인이 오늘 200억 정도 매수했고요. SDI도 120억 정도 매수해서 셀 업체들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BM은 뭐 오늘 240억, 어제 매수했던 거에 반절 정도 팔았고, 기관들은 어제 산 거 그대로 다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시세 연속성이 안 나와요. 보통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양봉 나오면 이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수급상이나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은 뭐 어제도 그랬지만 화장품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왔죠. 자, 지난번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월 말 8월 데이터가 이제 9월 달에 나오니까 9월 이제 1일부터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월요일 2일이었으니까 9월 1일부터 화장품 섹터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움직일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모레 퍼시픽, 코스메스,
폴마,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이쪽은 이제 그 북미 쪽이고 이쪽은 이제 중국 쪽이고, 그런데 중국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약하고 있지만 그 북미 쪽에 또 일본 쪽에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다가 중국까지 해줬으면 벌써 이 정도 갔을 텐데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완전히 바뀝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여기 말일 여기 보라, 이게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 보시면 이렇게 쪼개거든요. 10일 기준, 20일 기준, 나머지 말일 기준, 30일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이때보다 말일에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선적이 좀 미리 실린 것도 있어서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침투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5배가 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기초 화장품을 잘 안 발라요. 스킨 로션이 안 바른다는 거예요. 로션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 목욕탕 가면은 그 로션 있잖아요. 그걸로도 그 몸에다 바르는 거고 얼굴에도 잘 안 바르잖아요. 그죠? 얼굴엔 또 스킨 로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로션을 몸에다 바르는 건데 얼굴에다 바르고 뭐 몸에다 바르고 다 하고 있어요. 이 스킨 로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데 요게 노인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 20대, 10대, 30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미개인들이에요. 저기 화장품 쪽에서는 상당히 미개인인 게 바로 미국 증시다, 미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대, 20대, 30대들이 점점 K뷰티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K뷰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정말 실제로 피부가 좋아지는 거를 경험했다라는 SNS,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로션 바르다가, 우리 옛날에 로션 안 바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스킨 로션 바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바르진 않잖아요. 바르면 사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갑자기 스킨 로션 바르다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스킨 로션 안 바르진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나 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스킨 로션 같은 거 안 발랐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때에 오면서 스킨로션 바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바르잖아요. 그죠? 그게 미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KBT가 뭐 피크에 왔다라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얘기고, 지금부터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이 이때 2021년이 피크였어요. 21년도 이때가 피크였는데 지금 뭐 거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본의 그 기초 화장품이 많이 죽었다가 보시다시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옛날에 갸루 화장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 화장품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가까운 일본이라 뭐 수출 나가는 것도 쉽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캐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시장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커지고 일본 커지고 중국만 커지면 되는데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갖고 조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도 우리나라 KBT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따라하고 있는데 워낙 제재가 심하니까. 그래서 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동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KBT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 동남아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피크라고 논하는 게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오늘 APR이 좀 많이 올랐죠? APR이 오늘 8.3%가 올랐는데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소재 전문 생산시설 평택 3공장을 공개를 해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마존에서 APR이 만들고 있는 제품, 디바이스 제품이 매출 1위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사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계로 해서 적외선이나 뭐 이렇게 디바이스를 이용한 화장품까지, 그리고 화장품도 같이 연계해서 팔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멀리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머물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원년이 바로 API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800만 대 이상 팔겠다고 1년에 그런 캐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APR이 본격적으로 좀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VT죠. 유명한 VT 리들샷. 다이소에서 12종의 그 제품을 내놨는데 이건 이제 택배 전용입니다. 모두 다 그냥 올 품절이에요. 나왔다 하면 품절, 나왔다 하면 품절입니다. 다이소에서 엄청나게 리들샷이 잘 팔리고 있고, 또 이번에 실리콘2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본격적인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VT의 이제 코스메틱 스타일 코리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VT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접근하기가 쉽고, 또 워낙 저렴한 것들은 매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VT도 좀 괜찮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VT라는 게 리들샷이 약간 주사 바늘 같이 생겨가지고 피부에 흡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VT 일반 동양인보다 서양인의 피부가 상당히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좀 생각보다 두꺼워갖고 리들샷 넣어서 효과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서양인은 이만큼 효과가 나온대요. 이걸 경험해 본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상당히 많이 지금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VT의 리들샷 요게 상당히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면 VT는 국내의 다이소를 넘어서 일본의 다이소까지,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 피부에 상당히 접근이 빠른, 값이 싸면서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T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VT 한번 올라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뭐 피크다 어쩌다 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다. 지금은 뭐 시세가 좀 안 나는 이유는 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이 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못 가고 있는데, 실적 성장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따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VT가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북미 시장 매출이 3분기부터 4분기 계속 잡힐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면은 상당히 많은 KBT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VT. 물론 실리콘2가 이제 전체적으로 플랫폼 회사니까, 플랫폼 회사기 때문에 실리콘2가 가장 대장이 될 거고, VT 역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들샷,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리들샷이 서양인들아 먹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짱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KBT를 너무 단시일 내에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침투율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개인들의 신용잔고 증가율을 보면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유한양행을 최근에 많이 샀어요. 유한양행 최근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많이 샀고, 그리고 코스닥에는 ST팜, 시젠,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랩지노믹스, 파마리서치,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아침에 그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매물을 받으면서 좀 눌리긴 했는데, 알테오젠은 뭐 시간과의 싸움이지 뭐 저거는 누가 봐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죠. 플랫폼으로 세계적인 기술이 좀 인정된 회사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올라갈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머크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달 말 다음 달 초까지 예, 뭐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걸 이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레벨업이 돼서 예, 슈팅이 나오면 좀 정리해 갖고 예, 또 저희가 매집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쪽 바이오로 예, 제가 편입을 하려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때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좀 정리해 갖고 예, 좀 덜 움직인 제약바이오 쪽으로 편입을 해서 올해는 제약바이오, 내년까지는 뭐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져가면서 화장품처럼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의 유동성이 확대될 때는 지금보다는 더욱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 준비를 좀 천천히 해 나가시면 예, 연말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예, 상당히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9월달이 이제 시작이에요. 9월달 9월 18일이 시작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봇이 생겨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10월달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생기고 미국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좋아지는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나오기 전에 흔드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지금의 장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그런 큰 물결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중 투자방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망 종목을 선정해 갖고 좀 비중을 실어서 가요. 그래서 4개에서 3개, 뭐 어떨 때만 3개 정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집중을 투자해 가지고 단타 매매보다는 스윙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이고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는 계속됩니다. 한번 내시면 계속 가요. 수익이 날 때까지 가고 방 인원은 100명 이하로만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100명 이하로만 해야지 좀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투자만 받을 거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9번이라고 보내주세요. 9월달이니까 9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새로 바뀐 번호 8283-5540으로 9라고 보내주세요. 9월달 9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그 법인에서 나와가지고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가치 투자 이제 인베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당분간 연말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면허를 발급했는데 여기 한 4개월 이상 걸려요.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치투자연구소 쪽으로 제가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사칭이라고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만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까지만 받을게요. 오늘까지만 받고 5일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9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는 떨어졌어요. 장중에는 떨어져갖고 우리나라도 떨어졌는데 지금 장 마감하니까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웃겨요. 우리나라 시장 마감하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나와가지고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0.5, 0.6 마이너스 나오던데 그러다가니 갑자기 반등까지 나와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참 답답하게 그냥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가미가 되면 언제 그랬나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면 됩니다. 아시겠죠? 변동성이 장중에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어제 올라간 종목이 언제 또 빠질 수도 있고 상당히 이쪽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이런 시장도 결국에는 안정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벌면 되니까 지금의 변동성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